서울의 심장을 적시는 가을밤, 자선 콘서트의 열기는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이는 객석은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 시대의 디바 빈에서를 기다리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공연장 외벽을 타고 흐르는 화려한 조명만큼이나 관객들의 표정은 선의와 기대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짧은 숨결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이루고 마침내 무대 위 모든 조명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마지막 악장을 위해 숨을 고르는 그 찰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의 순간. 바로 그때였다. 공연장의 모든 시나리오와 약속을 깨부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그림자가 무대의 어둠을 가르고 모습을 드러냈다. 프로그램북 어디에도 그 어떤 예고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 대한민국 감성 발라드의 여왕, 목소리라는 단어의 현신, 손비나가 전설 속 인물처럼 조용하고도 압도적인 걸음으로 무대 뒤편에서 걸어 나온 것이다. 객석은 순간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정적은 곧 경이로운 탄성으로 바뀌었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객석 곳곳에서 수천 개의 휴대폰 화면이 은하수처럼 떠올랐다. 이 기적 같은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짓들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무대 중앙에서 마이크를 쥐고 마지막을 준비하던 빈에서의 눈이 가장 커다랗게 흔들리고 있었다. 예상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순간, 충격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장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정통으로 맞물렸다. 손빛나는 아무 말 없이 오직 한 사람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결코 크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무게를 담은 듯한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은실로 엮인 리본은 무대 조명을 받아 고운 물결을 그렸고 상자 표면은 그 빛을 머금고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기묘하게도 이 작은 상자 하나가 등장하자 공연장 전체의 온도가 바뀌는 듯 했다. 관객들의 숨소리마저 박자가 생겼고 시간은 마치 느린 필름처럼 흘러갔다. 빈에서는 두 손을 모아 상자를 받았지만 차마 바로 열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가를 파고드는 놀라움, 극도의 긴장이 만들어내는 손끝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예감이 한 겹 한 겹 겹쳐졌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기에 발라드의 여왕은 예고 없이 이 무대에 섰으며 자신은 이토록 심장이 멎을 듯 떨고 있는가. 상자 안에서 터져나온 것은 반짝이는 은빛, 조명 아래에서도 유독 눈부시게 빛나는 한 줄기의 광채였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나 장신구가 아니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였다. 이것은 평범한 마이크가 아니었다.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장인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손수 제작한 예술 작품이었다. 몸체는 수는처럼 고결한 빛을 뿜어냈고 손으로 쥐는 그립 부분에는 물고기의 뼈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운 헤링본 패턴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마이크 헤드는 섬세하기 짝이 없는 망사 그릴이 마치 만개한 꽃잎처럼 겹겹이 포개져 무대의 모든 빛을 그 중심으로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관객과 빈에서 모두의 심장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은 바로 그림 내부에 아주 작게 파여있던 한 줄의 문장이었다. 카메라가 그 부분을 클로즈업하자 스크린에 선명한 글씨가 떠올랐다. 너의 목소리를 언제나 응원할게. 빈에서 손빛나. 가기는 깊지 않았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명확하고 강렬했다. 빛을 받을 때마다 글씨가 마치 숨을 쉬는 듯 했다. 빈에서는 그 마이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마치 방금 떠올린 질문처럼 혹은 터져나오는 감정을 붙잡으려는 마지막 시도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동자 가장자리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물기를 머금기 시작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답변이 이미 손바닥 위에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질문이라는 형태로 간신히 감정을 붙잡으려 애쓰는 듯했다. 손빛나는 그런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객석 어딘가에서 억눌려 있던 훌쩍임이 터져나왔다. 그 울음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스크린에는 빈에서의 얼굴이 공연장 전체를 덮을 듯 크게 클로즈업되었고 마침내 한 줄기의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선명하게 흘러내렸다.
조명은 그 눈물의 궤적을 마치 새로운 별자리처럼 비췄다. 이 마이크는 단지 수억을 호가하는 고가의 선물이 아니었다. 제작자의 이름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결의와 위로, 사랑과 동료애의 밀도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물건이었다. 이 순간을 위해 손빛나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는 훗날 전설처럼 어졌다. 그녀는 이 깜짝 이벤트를 위해 몇 주 전부터 완벽한 보안을 유지했다. 극소수의 스태프만이 대략의 순서를 공유받았고 리허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이 선물은 처음부터 무대 위에서 빈에서의 손에서 처음으로 울어야만 했다. 상자의 리본마저 공연 전날 밤 그녀가 맨손으로 직접 다시 묶었다고 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택배 상자도 본인이 직접 찾으러 갔다는 후일담은 스태프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돌았다. 선물의 정체가 드러난 지금 그 모든 디테일이 하나의 목적, 즉 마지막 한 소절의 떨림까지 완벽하게 담아내려는 사랑과 동료의 무대 연출이었음이 명백해졌다. 빈에서는 마이크를 입술 가까이 가져다 댔다. 눈물로 잠시 메워졌던 목소리가 천천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객석을 향해 펼쳐졌다. 평소보다 낮고 깊어진 톤, 가사 끝마다 미세하게 걸리는 숨결. 그 모든 것이 가공되지 않은 진짜였다. 그녀의 노래는 더 이상 화려한 기술의 전시가 아니었다. 가만히 버티고 서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가장 순수한 언어였다. 후렴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마다 객석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별처럼 떠올랐던 휴대폰 화면들이 하나둘씩 내려갔다. 영상을 저장하기보다 이 순간을 온전히 마음으로 새기려는 관객들의 선택이었다. 아름다운 울림은 위로 올라가 별빛이 되었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 사람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노래가 끝나고도 몇 초가 더 흘렀다. 그 누구도 먼저 박수를 치지 못하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침묵의 박수.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객석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일어나 흔들렸다. 환호와 울음이 섞이고 비명과 웃음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 스크린에는 다시 한번 두 사람의 포옹이 크게 비쳤다. 두 사람 사이에서 반짝이는 마이크는 마치 두 심장의 박동을 동기화하는 메트로놈처럼 보였다. 고마워. 다시 노래하자. 계속하자.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이 모든 대화가 충분히 전달되었다. 물론 이 감동의 파도 바깥에서는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라는 조용한 질문도 고개를 들었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빈에서가 최근 겪은 슬럼프는 업계 사람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무대에서 내려와 혼자 남는 시간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의심했고 쏟아지는 박수를 불안해했다. 손빛나는 그 모든 시간을 묵묵히 지켜봤다. 그리고 1호의 메시지 한 줄로는 이 깊은 터널을 빠져나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가수에게는 무대 위에서 목에 감기는 무게와 온도를 가진 위로가 필요했다. 마이크를 쥐는 순간 손의 각도에 따라 숨을 들이마시는 타이밍에 따라 위로가 물리적 현실로 도착하는 장치.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가장 진실된 방식이었다.